이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제257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랄리의 김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리의 이 작가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벌써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다음 주면 올해의 마지막 날이네요. 근데 오늘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김 사장님하고 또 유 작가님 하여튼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는. 저는 지금 이 산타 어깨에 어떻게 걸칠 때 지난 그 에피소드에서 우리 BTS가 참치 네. 하면서 네네네. 어깨에 걸지 않습니까? 어머. 거기에서 제가 영감을 딱 얻어서 어머. 나도 하면 될 수 있다 해서 지금 어깨에 걸치고 왔어요. 굉장히 기발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BTS 석진 저리 가라 하고 완전. 네, 그거예요. 바로. 야. 네, 대단하십니다. 너무 어울리세요. 저는 어때요? 저는 좀 되게 비슷해요? 맵시 있어 보여요. 날렵하고. 네.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빨간색과 루돌프 사슴코 이런 것이 네. 북부 유럽은 그 위도가 높아서 겨울에 해가 정말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동지 팥죽, 빨간 팥죽 먹지만 거기는 해 길이가 정말 짧으니까 그날을 네. 동짓날 기억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상징하는 빨간색, 루돌프 사슴코 반짝인다. 아마 그래서 유래가 되지 않았나. 물론 그 뒤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널리 퍼지면서 북부 유럽의 동짓날 전통을 이제 기독교의 뜻과 같이 이제 이렇게 융화시켜서 이제 사람들이 더 알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팥죽 먹는 것도요. 밤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아주 많이 듬뿍 들어간 팥죽을 먹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요. 이맘때 생각해 보면 겨울방학에 크리스마스, 동지의 연말 모임 등 일도 많고 뭔가 설레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시기죠. 이맘때면 특히 기억나는 일이 뭐가 있나요? 김 사장님? 어렸을 때 생각나죠. 남들은 교회 안 다닐 때 정말 제 어렸을 때는 기독교인이 거의 많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반에서 정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 저도 교회 나가는 아이 또는 교회 동생 그렇게 됐었는데 다른 애들 안 가지만 우리는 가면은 그냥 예수님 얘기 듣고 그다음에 주죠. 그때 사탕, 과자 이런 거. 그런 거 정말 그런 거를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살 때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옛날이라서. 그런 거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나서는 요즘에는 장사 생각밖에 못 하죠. 이제는 여기 미국에 와서는 이 크리스마스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매상이 올랐냐 안 올랐냐 그런 거 신경 쓰고 하느라고 지금은 우리 일하는 사람이랑 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가슴이 조금 이렇게 퉁탕퉁탕 뛰고 하는 게 있냐 설레는 게 그랬더니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도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찾아보려고 현미경, 망원경 다 동원해서 내 마음속에 이 크리스마스 때 설레는 마음이 한 점이라도 있나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한 그러시구나. 7, 8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어디 바닷가 한번 놀러 가야지. 가서 푹 쉬고 와야지. 연휴 때. 이런 설렘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로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시군요. 어떻게 김영훈 교수님은요? 네, 저도 김 사장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크게 동감이 되는 걸로 봐서 저도
참 나이를 많이 먹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나이 들면은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네. 코로나 시국이 2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더 빨리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것 홈 얼론 어, 이죠 영화 네, 네, 그죠? 네, 네. 네. 네, 올 크리스마스 때도 꼭 한번 봐야겠다. 그거 보면은 또 다시 지금까지 아무 생각이 없다가 예전에 처음 봤을 때 참 이런 느낌이었지. 뭐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돋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오늘이 공교롭게 12월 22일이지 않습니까? 동지라서 맞아요. 또 동지. 예전에 한국에서 어렸을 때 네, 팥죽 먹고 이렇게 또 주변에 이렇게 팥죽 조금씩 집 주위에 뿌리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근데 뭐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 홈메이드 팥죽 먹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예전에 먹었던 기억으로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오늘도 잠자리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떻게 유 작가님은요? 어떤 게 기억에 나세요? 기억이 납니다. 뚜렷하게 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어렸을 때 그 한국에서는 캐롤을 그렇게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틀어대잖아요, 길거리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엄청 들떠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딱 와. 그럼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풍선이 이렇게 맞아요, 불었다가 맞아요. 슉 빠지는 거야 그날. 맞아요, 맞아요. 그 허무함. 크리스마스 끝나고 그런 후유증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 날까지도 그런 음, 어떤 허무함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그러시군요. 언제까지 계속됐냐면은 와이프 만날 때까지. 어머, 어머. 올해도 와이, 가셨네요. 와이프 만나서는 이제 그때 뭐 그 찹쌀떡도 사 먹고 그때 이제 재밌게 보냈으니까 그때 네. 이제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다 나갔다가 크리스마스 때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좋죠. 예. 네. 빈집이 이제 조금 저기 이제 들떡들떡하니까. 시끌시끌해지니까. 그리고 그래요. 김영 교수님이 영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라이어 라이어 어, 빈캐리의 라이어 라이어 임 캐리. 예. 그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또 보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네. 네. 아유, 해바님은요? 네. 아유, 저도 기억에 남는 게 많아요. 뭐, 저는 뭐, 그때 뭘 이렇게 만들기를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 게 기억에 남고요. 참 좋은 기억이 저는 막 설레임 이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공포스러운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미 서구권 지역에서는 큰 명절이잖아요. 그 한국의 주부들이 명절 증후군 때문에 막 우울증 오고 집안에 또 막 갈등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뭐 요즘은 좀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요. 근데 예전에는 미 서구권에도 크리스마스 증후군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전부치기와 맞먹는 부치기가 있었습니다. 전 부치기요? 그거하고 맞먹는 부치기가 있었어요. 뭘 붙였죠? 바로 크리스마스 카드 부치기예요. 그래. 그때는 맞아요. 그때는 일일이 카드를 만들고 또 손글씨를 직접 써서 붙이고 뭐 크리스마스 씰 이런 거 붙이고 가족, 친지, 친구 뭐 이렇게 해서 보통은 한 가정에서 음, 100장 정도 기본으로 이렇게 붙였대요. 그러니까 음, 더 붙이는 집도 있었겠죠, 아마? 음, 이 정도 카드를 붙이려면 주부들은 아주 죽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네, 옛날 카드들 아주 추억 돋는 카드죠. 네, 네. 저는 어릴 적에 학교에서 12월 겨울방학 전이면 미술 시간에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를 주로 했는데 그때가 저는 참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아주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주변 가족, 친구, 뭐 부모님에게 이렇게 전해주곤 했고요. 또 카드 받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손으로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 지금 아이들은 뭐 이런 추억이 있을까요? 근데 요즘 아직까지 초등학교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옛날 크리스마스 카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옛날 거 완전히 분위기 다르죠. 네. 옛날에 이런 게 있었군요. 우리나라에도 그 지금, 네. 한복과 함께 이제 성탄절이랑 이렇게
나름대로 잘 맞아요. 조화가 되네요. 뭐 사슴은 네, 우리하고는 그러니까요. 안 맞는데 또 한북과 사슴 뭐 이렇게 네, 이게 몇 년도 같아요? 한 1970년대? 그 전이에요. 50년대, 60년대래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요거는 아주 우리 옛날에 80년대 요때 아주 크리스마스 카드랑 연하장이랑 같이 하나로 이렇게 쓰던 기억나시죠? 네, 글씨는 시즌스 그리딩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고 네, 네, 요즘은 초가집 연하장으로도. 눈 덮인 초가집과 이제 우리 한국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맞아요. 네, 재밌죠. 그 시절에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면은 명동이나 종로에 나가면 또 얼마나 거리가 화려하고 그 캐롤송이 가는 곳마다 울려 퍼지잖아요. 자, 그 시절, 네, 미도파 백화점에. 네, 제가 미도파 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서 저 92, 3년도에 회사 다녔어요. 어머나, 그러셨구나.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예, 이거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즐겁고 따뜻한 이런 예쁜 추억이 있지만 서구권의 가정주부들처럼 명절이면은 의뢰이 치러야 하는 평균 카드 100장 붙이기를 만약에 한다면 정말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990년대에 카드로 대박난 화가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의 대명사 바로 토마스 킹케이드예요. 네, 아우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상도 받은 그런 작품이고요. 이분 작품 이렇게 많이 보셨죠? 네, 이분 작품인지는 모르고 뭐 저런 거 비슷한 게 한 수억 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이분의 그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가만히 이런 보고 그림.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막 고요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 네.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네. 아마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아니 전 세계 누구나 이분의 그림을 다 기억할 거예요. 1958년에 태어나서 2012년 사망할 때까지 현대 화가 중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을 거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통용될 만큼 유명한 화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사실적인 목가주의, 전원주의 화풍의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그림 등으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분이에요. 저는 처음 이분의 그림을 접한 게 2000년 처음에 미국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에 우연히 반지앤노블에 갔다가 이분이 그린 그림의 달력을 사면서부터인데 그림 하나하나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에서 이렇게 막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솟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야, 태바님은 정말 진정한 문화인이네요. 저 같은 경우나 또 다른 사람들은 반스 앤 노블스 가면은 1불 50전짜리인가 아니면 2불짜리인가 이걸 보지 이게 누구의 작품인가 이런 거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은데. 예, 아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분 그림은 그냥 그렇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분이 그린 그림은 다 좋아하게 되었고, 또 그 특별히 또 이분의 갤러리에 가서도 구경하고 뭐 이러면서 예, 시간을 보내곤 했죠. 예, 이것도 너무 예쁘죠? 자, 어때요? 그 김영훈 교수님, 이분 그림 어떠세요? 일부 그림이 상당히 낯이 익어요. 예전에 제가 네, 많이 봤던 그림들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반갑네요. 그런데 네. 누가 그렸는지 그때는 뭐 생각도 해보질 않았는데 이렇게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몇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 유 작가님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런 이유 좀 기억이 나요. 좀 침침해지기가 쉬운데 이렇게 네, 빛 그런 거를 잘 살린 것 같아요. 여기 집이 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그런지. 맞아요, 맞아요. 어, 이렇게 아름다운 토마스 킹케이드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토마스 킹케이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박이 난 게 아니래요. 젊은 시절 크리스마스쯤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빚을 못 갚으면 고향집이 은행에 넘어갈 상황이었죠. 고민 끝에 자신의 전공인 미술로 돈을 벌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그림을 팔러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무시를 당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스승인 글렌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자네도 늦기 전에 자네가 사랑하는 그림을 그리고 자네 그림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한 그림을 그리게,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라는 말을 합니다. 토마스는 몸이 불편하면서도 그림을 정성껏 그리는 글렌 선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토마스는 누구를 위해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토마스는 어머니에게 곧 팔리게 되는 가족이 살던 그 고향집을 그린 그림을 선물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게 된 거죠. 그 후로 토마스는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심지어 직접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카드가 돼서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됐나 보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직접 그려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토마스 킹케이드의 그림이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급기야 전 세계 크리스마스 카드에 토마스의 그림이 실리게 됩니다. 그의 그림을 외면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그림에 열광하게 되었고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그림을 많이 파는 화가로 거듭나요. 스승의 조언대로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림을 그린 토마스 킹케이드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 화가가 되었죠. 그는 유난히 아까 유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빛을 이용한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림을 그린 덕분에 렘브란트를 잇는 20세기 최고의 빛의 화가로 불리웁니다. 토마스 킹케이드의 그림을 보면 꼭 동화 속에 와 있는 듯한 아주 따뜻한 그런 느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는 어땠을까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처음 상용화된 것은 지난 1843년 영국에서입니다. 당시 영국 왕립화폐의 헨리 경이 디자이너인 존 C. 호슬레이에게 손글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리게 해서 프린트를 한 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 카드의 기원이에요. 바로 이 카드가 178년 전의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보니까 현재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메시지인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투 유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독특한 것은 카드 중심에는 그 유복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이 칼라 물감으로 그려져 있는데 카드 양쪽 좌우에는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정확히 그 그림의 의도는 남아있지 않아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고 해요. 첫 시판 당시의 가격은 1실링으로 현재 가치로 3파운드, 당시 노동자의 일주일치 급료에 해당하는 꽤 높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비싸네요. 너무 비쌌죠. 차라리 그림 그려갖고 보내는 게 낫지. 그림 뭐 한 폭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카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 부유층들이 샀겠네요. 그랬나 봐요, 그때는. 근데 카드가 처음 시판됐을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대요. 그래서 1843년에 이 카드가 등장한 뒤 그 다음 해부터 5년간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시판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인쇄술의 발달로 크리스마스 카드는 비로소 전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되었죠. 해마다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을 사는 게 연말 행사였는데 요즘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로 전자우편으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림, 음악, 영상 등 기법도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올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로 마음을 전하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